네, 이제 오늘은 함수의 극대극소 파트로 들어왔고요. 아마 이 함수의 극대극소 파트가 미분에서 학생들을 제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대극소, 극대극소, 극대극소. 일단 극대극소라는 말이 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극대극소란 말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극한을 배울 때 극자가 붙으면 뭐 엄청 커지고 뭐 정말 한계까지 가고 뭐 그런 걸로 이미지를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극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최대값, 최소값에서 또 이제 학생들이 헷갈립니다. 그럼 극대랑 최대, 최소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물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제 헷갈릴 일이 없는데, 대충 하고 넘어가다 보면 극대, 극소조차도 이제 최대, 최소랑도 헷갈리는 거죠. 말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막 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쌤이 배웠던 노트도 계속 보고 봤는데, 그냥 일단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극대극소는 이제 지금부터 쌤이 설명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극이라는 말이 조금 그죠?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막 우리가 뭐 극대화 시킨다 이런 말 시키면 진짜 막 제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데 다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 최소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문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영문으로는 relative라고 나옵니다. 쌤 왜 갑자기 영어를 쓰십니까? 라고 물으면, 한글로 된 것보다 영어로 볼 때 조금 편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요, 이 relative라는 단어가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이제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 비교상의 이런 의미도 되고요. 비교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대적인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요, 맥시멈,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작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좀 약간 이제 다르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로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컬. 뭐 좀 부분적이란 얘기죠. 그 부분에서 제일 높은 값, 그 부분에서 제일 낮은 값. 그게 극대극소예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를 우리가 뭐 a라고 잡고요, fx라고 잡을게요. 함수는 여기가 a에서 아주 조금만 왼쪽에 있는 애고요, a에서 진짜 아주 조금만 오른쪽에 있는 애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요 a의 바로 왼쪽 편보다, 그죠? a가 더 크고 a의 조금만 더 오른쪽보다 함수 f의 값은 어떻습니까? 크죠? 오케이? 즉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a에서요, 요 부분에서 제일 큰 게 이놈이죠. 요 부분에서, 그죠? 부분에서 비교적으로 제일 큰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요, 이때 우리가 FA를요, 뭐라고 하냐면, FA를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fx가 x는 a일 때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값을 물으면 극대값이고요. 그냥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극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극소는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변에서 제일 낮은 값이면 됩니다. 주변에서 제일 작은 값. 그죠? 자, 그럼 이 말을 이제 학생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냐면, 극대라는 말은요,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큰 값.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주변에서 제일 높아. 라는 얘기고, 제일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거나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싹 다 뭐라는 거야? 나보다 낮은 애들이라는 거야. 나보다 작은 애들이라는 거야.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이요. 그러면 이 한 발자국 올라가기 전에는 낮아요. 한 발자국 올라가면 제일 높아요. 뾰족하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발자국만 더 올라가면은 낮아지죠. 그 얘기예요. 극대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나보다 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극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지면 지금 내 위치보다 내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지금 뉘앙스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극소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낮기 때문에 제일 낮아서 그죠? 조금이라도 그 전이었거나 조금이라도 더 이후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얘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다.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고, 극대값, 극소값을요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얘들을요 극값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러는 거야. 너네한테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가르쳐 주기 싫어. 그래서 그냥 극값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걔가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너네가 직접 구해 라고 하는 게 이제 극대 극소에서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극대나 극소나 둘 중에 뭔지는 너네가 알아서 구해. 대신 내가 극값이 존재한다라고만 힌트를 줄게.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값이 판정이 되는 게 우리가 극값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정을 할 수가 있냐면 교과서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쓰고 올게요. 자, 순간적으로 그냥 생겨났습니다. 그죠? 자, 극값 판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극값 판정. fx가 미분 가능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요,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얘는요 무조건 성립이 되는데요 반대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가지면이니까 요까지를 우리가 묶는다고 치고 이게 1번이라고 치고 2번이라고 하면요 이렇게는 되는데 요렇게는 안 됩니다. f'a는 0이라는 건 그죠? 기울기가 0이라는 건데 어느 한 점에서 근데 이게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요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일직선으로 주어진 거면 당연히 기울기는 0이죠. 그런데 얘는 뭐 어디에서 뭐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게 없죠. 주변에서 제일 높은 값도 없고 낮은 값도 없죠. 그래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f'a는 0이라고 자,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f'a는 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봐봐요. f'a는 0, 즉 극소값은 0을 가지는 데가
이게 진짜 이게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이게 미분 가능성에서 쌤이 설명을 해줬는데, 뾰족한 침 같은 거, 뾰족한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첨점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이런 경우에 얘는 극소값이 맞아요. 극소가 맞아요. 극소가 맞는데요. 왜냐면 주변에서 제일 낮으니까. 아까 전에도 표현했었죠, 저 위에서. 그런데요, 얘가 F'A는요,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조금만 해도 요 기울기고 조금만 해도 요 기울기니까 스무스하지가 않잖아요. 요런 거면 되는데, 뾰족한 거는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립니다. 진짜 많이 헷갈려요. 진짜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쌤이 얘기해 줄게요.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봤던 x세제곱의 그래프라고 볼게요. x세제곱의 그래프는요, 요때 F'0이요. 0이 나왔죠. 그런데요, 계속 얘는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주변에서 제일 높은 값이니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감소를 해야지 극대가 되는데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극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봅시다. 오늘은 요 설명에 대해서만 하고 끝낼 건데, 요 설명에 대해서만.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극대 극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파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극대 극소를 우리가 또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을 때 왼쪽에선 증가하고 오른쪽에선 감소를 하면 얘가 또 극대 값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감소하고요, 오른쪽에서 증가를 하게 되면 얘는 또 극소예요. 이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 극소는 맞잖아요. F'A가 0이 아니라서 그렇지. 왜냐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면 미분 가능성을 보고 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그 값을 가진다면 요때의 기울기가, 그죠? 0이라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이것도 보면 미분 가능하죠. 스무스하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값도 가지죠. 주변에서 제일 낮은 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F'A는 0이라는 거죠. 여기서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그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제일 크거나 혹은 주변에서 제일 작거나 라는 얘기니까, 그게 다 만족을 하게 되면은 F'A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F'A는 0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극대니 극소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얘가 미분 가능한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뭐 하냐면 F'A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로 풀면 이렇습니다. 간단한 문제로 풀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때를 3이라고 할게요. fx라고 하고. 그러면요, 얘가 일단은 스무스하죠.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뾰족한 곡선도 같이 해볼게요. 자, 요때도 뭐 3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gx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부드러운 곡선이고요. 즉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제일 어떤 값이 있어요? 작은 값이 있죠. 제일 작은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만족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거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극소값은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G'3은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y는 x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얘가 0인 부분인데 f'0은요 0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극대니?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위에 있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극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라는 말은요,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아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길로 가면은 어떤 거야? 다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냐면 그 극대 극소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그 뭐죠? 증간표를 배웠잖아요. 그 증간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극대 극소도 한번 알아보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제대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개형은 그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양은 그릴 수가 있어요. 위치랑, 대략적인 위치랑. 그럼 그게 돼버리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미분이 다 끝나는 겁니다. 미분의 목적은 거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은 수능상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큰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극대 극소 첫 번째 시간 마쳤고요. 이게 뭐 한 두 번째 시간에서 끝날지 세 번째 시간에서 끝날지 정확하게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극대 극소가 처음 접하게 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진짜 너무 헷갈려요. 나중에 뭐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함수라 해가지고 두 번 더 미분해가지고 변곡점이라는 것도 생기는데, 이상하게 그거는 별로 안 헷갈리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극대극소에서 학생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요.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 아니 다른 학원이나 다른 쌤한테서 배우는 학생들도 여기서 이제 약간 생각하는 게 그죠?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그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을 보면서 그림을 보고 좀 이해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지금 강의가 17분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복습을 한 30분만 잡고 하겠다 라고 하고 책에다가 써가면서 40분 동안만 좀 한번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